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6월 11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동단결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경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저도 경기 보고 좀 기가 막혀서 내일 훨씬 더 좋은 경기 가져오도록 하겠고 오늘 밤, 오늘 오늘 밤, 대동단결 하루 패스할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알아서 올려드릴게요. 자,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와의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제 체코니가 등판하고 신시내티는 에봇이 등판하는데, 이 신시내티의 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흐름을 상당히 많이 타는 팀이에요.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 또 나쁠 때는 나쁜 흐름을 타는 팀이고,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력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타격의 흐름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득점 생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 4득점씩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득점 생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 체코니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의 피칭에서 직전 양키스전은 괜찮았지만 에인저스전에서는 많이 얻어 터졌고, 특히나 체코니는 희한하게도 이 홈에서 홈 등판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 에봇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경기 흐름 보면은 상당히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보였다가 직전 미러키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를 제외한다면 저는 에봇이 체코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마운드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타격의 흐름도 지금 신시내티가 클리블랜드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최근 타격의 흐름 보시면 2할 9푼 9리, 클리블랜드 2할 4푼, 장타력도 차이가 많이 나죠. 게다가 이제 그 불펜 상황인데, 신시내티가 지금 22이닝 동안 5실점인데, 이 웨이드 마일리를 제외하면은 22이닝 동안 1실점입니다. 애쉬크래프트 4.1이닝에 1실점밖에 없어요. 반면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22이닝 동안 5실점. 사실 마운드는 원래 클리블랜드가 불펜 마운드는요, 클리블랜드가 신시내티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흐름은 클리블랜드가 신시내티보다 불펜에서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발도 신시, 불펜도 신시, 타격도 신시, 신시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신시내티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득점 사이드를 보는데, 다득점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추격저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체코니가 어느 정도 5회를 넘기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 에봇도 직전 경기 미러키전에서 조금 고전한 만큼 한 2실점, 3실점 정도 한다면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시내티의 승 오버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피츠버그와 마이애미와의 경기인데, 알칸타라는 직전 콜로라도전에서 6이닝 2실점, 하지만 콜로라도전에서 잘 던진 걸 쳐줘야 하나요? 이건 좀 못 쳐주겠습니다. 콜로라도전 잘 던진 거 못 쳐주겠고, 올 시즌 안 좋습니다. 그냥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미치 켈러는 제 몫은 해주는 선발 자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가 6회 이상까지 꾸준히 소화해주는 선발 자원인데, 물론 직전 휴스턴전에서 6.1이닝 동안 조금 8피안타 6실점, 많은 피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강판이 되었지만, 그래도 미치 켈러가 저는 알칸타라보다는 최근에 어떠한 구위나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상황인데, 이 불펜이 마이애미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29이닝 동안 18실점 하고 있는데, 마이애미가 불펜에서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피츠버그는 그래도 필승조들이 제 몫을 꾸준히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이닝 동안 5실점. 피츠버그가 그래도 불펜 또 선발 이 마운드의 힘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저기 최근 경기에는 피츠버그가 오늘 경기죠. 타격 흐름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뭐 선발도 저는 켈러, 불펜도 피츠버그, 타격도 피츠버그 사이드로 보거든요. 좀 피츠버그가 그래도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칸타라가 아무래도 알칸타라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콜로라도 경기가 아니라 다른 팀과의 경기였다면 제가 인정을 할 텐데, 콜로라도전에서 6이닝 2실점, 글쎄요. 저는 피츠버그의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요 다득점. 왜냐면은 일단은 마이애미의 불펜의 헐거움, 그 다음에 켈러도 좀 실점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기 8.5점이면은 글쎄 마이애미도 한 4점 정도는 득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3, 4점 정도. 예, 오버사이드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인데, 이 아벨이 이 기대 이상의 호투입니다. 피츠버그 토론토전, 뭐 피츠버그야 뭐 타격이 안 좋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토론토를 상대로 5.1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저는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아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아벨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페스트볼이 한 94마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퍼, 커터, 커브, 스플리터, 싱커 뭐 다양합니다. 근데 아벨의 특징이 뭐냐면 볼넷이 없어요. 예, 이 제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지금 선발 자원이거든요. 예, 뭐 켈리 같습니다. 예, 그리고 FIP도 4.33으로 이 평균 자책점보다 조금 높다라는 게 좀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불안 요소가 이 하드히팅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은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볼넷이 없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레아 같은 경우는 직전 5월 등판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워싱턴전에서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레아가 이 4월 등판과 5월 등판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하늘과 땅입니다. 4월에는 18이닝 동안 16피안타, 그 다음에 5월에는 33이닝 동안 39피안타. 예, 피안타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WHIP도 좀 높고, 그 다음에 볼넷이 꾸준하게 2개 정도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볼넷이 그렇게 많은 그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닝 소화가 조금 짧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레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이닝을 길게 먹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컵스의 불펜 22이닝 동안 2실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불펜 25이닝 동안 9실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게 불펜 싸움으로 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미러키란다. 컵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팀의 타격 흐름이 둘 다 지금 좋지 못해요. 예, 둘 다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장타력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간신히 4대3으로 승리했지만, 저는 내일 경기만큼은 컵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불펜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컵스가 저는 내일 경기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1순위로 언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컵스 승을 예상해 봅니다. 자, 보스턴과 템파베이인데, 자, 지올리토와 페피오트입니다. 지올리토가 직전 경기 좀 많이 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올리토가 어느 정도 내일 경기는 제 몫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완벽한 피칭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올리토가 이 피안타율이 최근 경기 높다라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템파베이 타자들이 좀 업앤다운이, 타격에서의 업앤다운이 있지만 지올리토 정도의 공이라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피오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등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볼넷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둘 뭐 이렇죠. 그 다음에 피안타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이닝 소화도 꾸준히 6회 이상 소화하고, 내일 보스턴이 믿을 건 이 타격. 예, 보스턴은 그래도 타격에서만큼은 템파베이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마운드에서 선발 마운드도 그렇고 불펜 마운드도 그렇고 템파베이보다 우위를 보인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 보시면 28이닝 동안 11실점인데 이게 이 필승조들의 어떠한 불펜 상황을 본다면 지금 보스턴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보스턴도 29이닝 동안 14실점. 이거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직전 양키스전에서 이 불펜들이 좀 많이 실점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내일 경기 마무리 체프먼이 등판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전 어느 정도 영향을 보스턴의 불펜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 이 경기는 선발도 페피오트가 조금 앞서 있고 불펜도 템파베이가 조금 더 앞서 있고 하지만 타격의 흐름은 보스턴이 조금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 타격의 흐름 하나 가지고는 템파베이를 승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경기 다득점 사이드 보고요. 템파베이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매츠와 워싱턴입니다. 두 팀의 특징 지금 너무 못 치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나마 매츠 같은 경우는 이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어느 정도 타격 흐름을 조금 끌어올린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타격이 완전히 그지입니다. 예, 워싱턴 지금 최근 1할 6푼 5리 치고 있습니다. 1할 6푼 5리. 이 경기는 워싱턴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맥킨지고가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캐닝에 그렇게 난타를 당하는 그런 선발 자원도 아니고 물론 제가 뭐 캐닝을 썩 믿는 선발은 아닙니다. 선발 뭐 완전히 뭐 솔직히 A급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하지만 지금 현재 워싱턴의 타격 흐름이라면 캐닝을 털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매치 같은 경우는 일단 콜로라도 저는 우리 제하고 봅시다. 예, 콜로라도전은 저하고 보더라도 그래도 다저스전에서 이렇게 5, 6득점은 꾸준히 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저는 매치가 맥킨지고 상대로 뭐 완전하게 그렇게 뭐 1득점도 못하고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2, 3득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맥킨지고가 몇 회까지 던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워싱턴 같은 경우는 불펜이 21이닝 동안 11실점, 뉴욕 같은 경우는 17이닝 동안 7실점. 불펜 상황도 저는 매치가 워싱턴보다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타격과 불펜에서만큼은 매치가 앞서 있고 선발에서의 차이는 고가 조금 더 구위가 좋다라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 경기 후반 과연 리드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워싱턴이요. 예. 게다가 이제 매치가 자투한테 상당히 약하다라는 점이 내일 경기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매치 사이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기준점이 좀 낮아 보이지만 저는 고가 한 6회까지만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6회까지만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오버가 되지 않을까 언더가 되지 않을까 6회만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매치의 타격 흐름이 그렇게 썩 인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요. 지금 콜로라도 다저스 콜로라도와의 최근 경기였거든요. 콜로라도 마운드 안 좋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저스가 불펜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뭐 지금은 저기 누구야? 예이츠랑 그다음에 누구야? 예이츠랑 또 누가 복귀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삭스에 있던 애 있잖아. 코팩. 예. 예이츠랑 코팩이 복귀를 하면서 그래도 불펜의 뎁스가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경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이츠도 없었고 코팩도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매치가 좀 쉬웠다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언더사이드의 매치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인가? 워싱턴 했고. 자, 이건 샌프란시스코 봐야죠. 예. 팜캐스트 못 믿고요. 아무리 샌프란시스코가 타격 흐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쿠어스필드에서의 팜캐스트는 털어야죠. 예. 팜캐스트가 특히나 이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콜로라도 홈 경기에서 더 안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얘는 뜬공 비율이 높아요. 예. 뜬공 비율이 높다라는 건
쿠어스필드에서 장타 허용률이 높다라는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해리슨 같은 경우는 얘도 뜬공 비율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거의 55대 45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해리슨이 그렇게 한 방에 지금 콜로라도 타선에 털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리슨이 막 3실점 4실점 할 때까지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불펜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예,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 뭐 불펜이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22이닝 동안 4실점. 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26이닝 동안 16실점. 팜캐스트가 일찍 내려온다면 전 이 경기 콜로라도가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뭐 매츠와의 홈 경기에서 3연전 수입을 당했는데 샌프란시스코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이 경기 샌프란시스코의 승을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승. 근데 이 경기가 언오버가 11.5점이에요. 좀 높아요. 예. 물론 쿠어스필드니까 높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뭐 타격의 흐름이 썩 좋은 팀도 아니고, 그다음에 콜로라도가 해리슨을 상대로 뭐 일찌감치 공략을 하면서 일찍 내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언더사이드 샌프란시스코의 승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티모어 보겠습니다. 예, 볼티모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뉴욕 보겠습니다. 예, 이 노아 카메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잘 던지긴 잘 던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맥스 프리드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미러키 애틀란타는 애틀란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 이 경기 텍사스 보겠습니다. 텍사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맥컬러스를 봐야 되나? 이 경기 좀 어려운데 이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LA 애슬레틱스는 당연히 LA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슈제트. 얘네 골도 보기 싫어 진짜. 와, 이거 말이 되냐고. 응? 이걸 언더, 이거 뭐 당연히 언더가 나야 되는 경기인데. 시애틀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우. 파트가 최근 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에서 프리뷰 페이지를 보실 때는 어플을 깔아 주셔야 됩니다. 어플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뭐 광고를 좀 보셔야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그 점 좀 양해 바라고, 그리고 프리뷰에는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 골드 쿠퍼. 예,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제가 좋아요가 뭐 한 400개 넘는다, 막 그러면 대동단결 한 경기에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